네. 그것을 잘 따라가려면 그거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놓지 마시고 하나하나 놓지 마시고 다 연결된 거야. 원래 이게 생명과학 파트인데 생명과학 파트는 100% 암기입니다. 근데 최대한 암기를 쉽게 하려면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해요.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쉽게 암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를 다 설명을 합니다. 이게 다 설명 날려버리고 그냥 무턱대고 나중에 암기하려고 덤비면 그럼 안 배운 사람하고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설명 놓지 말고 잘 따라오십시오. 알겠죠? 어차피 공부하려고 모인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공부하려고 모인 거니까 여러분이 잘 배워서 나가야 되겠죠? 자, 삼투라고 합니다. 삼투. 자, 삼투인데 아까 내가 여기서 잘 설명했던 보자. 자, 물체 이동 방법은 크게 수동성과 능동성을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능동성은 제껴버리고요. 자, 수동성은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고요. 농도 차이에 의해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입자가 많은 쪽에서 입자가 적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확산이 진행되면 나중에는 결국 양쪽의 농도가 어떻게 같아지는 쪽으로 가는 거야. 그렇죠? 이게 바로 이것이 바로 수동성이야. 확산이야. 근데 삼투도 역시 확산의 일종입니다. 수동성이야. 똑같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이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삼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양쪽의 농도가 같아지는 겁니다. 근데 삼투가 좀 더 많이 헷갈려요. 왜 헷갈리나 보자. 자, 먼저 삼투의 정을 보시고 삼투의 정을 봤을 때 이상한데? 라고 하는 걸 느껴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본인이 이해하는 겁니다. 자, 삼투가 어떤가 보자. 자, 삼투는 반투막을 경계로 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 방향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바로 삼투라고 합니다. 자, 삼투는 반투막을 경계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뭐가 이동하는 거야? 물이 이동하는 거야. 자, 물이 이동한다. 좋아, 여기까지 좋아. 근데 뭔가 이상한 게 있어. 분명히 수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쪽에서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얘는 뭐야? 저농도에서 고농도 방향. 반대로 가는 거야. 그럼 얘는 능동성 아닙니까? 능동성이 저농도 고농도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얘 능동성 아니야? 아니야. 얘는 수동성이야. 그래서 이거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원래 고에서 저로 가야 되는데 얘는 저에서 고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반대로 가는데 반대로 가는 게 아니야. 왜 그러나 보자. 먼저 반투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반투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반투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세포막과 같은 것이 바로 반투막이야. 그래서 얘는 용질, 그러니까 설탕이죠. 용질은 통과 못해. 용맥, 물만 통과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물만 통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설탕이나 한 입자는 통과 못하는 작은 구멍이 뚫린 막을 바로 반투막이라고 합니다. 이 반투막을 전개를 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합니다. 근데 확산하고 반대잖아요. 그 확산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야.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끝에까지 이야기를 듣고서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먼저 결론부터 내릴게요. 이 삼투는요, 물의 확산이에요. 물의 확산. 물의 확산이 뭐야? 물이 퍼지는 거야. 이 반투막은 물은 통과할 수 있니 없니? 물은 통과 못하지. 용질만 통과해. 물만 통과할 수 있어요. 용질 통과 못해. 그러면 저농도라고 하는 것을 한번 분석해보자. 저농도. 저농도는 뭐야? 설탕이나 소금이 조금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럼 뭐가 많다는 얘기야? 물이 많다는 얘기지. 여기는 물이 많은 거고요. 고농도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물이 조금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물만 통과할 수 있으니까 물이 많은 쪽에서 물이 적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많은 쪽에서 물이 적은 쪽으로 이동하니까 뭐야? 물이 고농도에서. 그러니까 물은 원래 농도가 아니야. 근데 물이 많으니까 물의 고농도에서 물의 저농도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니까 뭐야? 확산은 똑같다는 거야. 물의 확산된 즉 물이 많은 쪽에서 물이 적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야. 이게 바로 삼투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 저농도로 물이 많아요. 얘는 물 조금밖에 없어. 그러면 저농도 고농도 쪽으로 물이 이동하면 얘는 농도가 좀 높아질까 낮아질까? 시간이 지나면 이쪽 고농도 쪽은 농도가 높아질까 낮아질까? 물이 계속 섞이잖아. 용질은 그냥인데 물이 점점 섞여 이쪽 물이 점점 많아져. 그럼 농도가 어떻게 될까? 낮아지겠지. 얘는 어떻게 될까? 소금 알기는 그냥 있는데 물이 점점 없어지니까 어떻게 될까?
농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양쪽에 농도가 같아진 쪽으로 간다는 거죠. 양쪽에 농도가 같아진 쪽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이때는 에너지가 소비될까 안 될까? 에너지가 소비가 안 돼. 수동순위. 자, 한 50% 정도가 이해가 됐을 거야. 잘 쫓아왔으면. 만약에 50% 이해 못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이해 못합니다. 다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이해하는 친구만 일단 끌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그릇이 있다 가져가자. 마지막 설명이야. 여기에 반투막이 있어요. 이 반투막 구멍이 뚫려 있어. 구멍이 뚫려 있는데 얘는 물은 통과할 수 있고 설탕이나 소금은 통과 못하는 거야. 그럼 반투막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반투막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물이 담겨 있다 진짜. 물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용지 입자가 있을 거야. 용지 입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다 치자. 자,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을 봤을 때 어느 쪽의 농도가 높아? 이쪽이 높죠. 여기가 고농도야. 여기가 저농도겠죠? 저농도인데 여기 있는 이 반투막이라고 하는 것은 설탕 통과 못해요. 뭐만 통과할 수 있어? 물만 통과할 수 있어. 그렇지? 그러면 이 고농도에는 물이 조금밖에 없지. 여기는 물이 많지.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물은 양쪽으로 같이 갈 수 있어. 물은 고농도에서 저농도 갈 수도 있고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도 물이 이동할 수 있어. 양쪽으로 같이 이동할 수 있어. 근데 이쪽은 물이 조금밖에 없잖아. 고농도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쪽은 물이 만약에 50개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쪽은 물이 많아. 이쪽으로 120개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우리가 느낄 때는 어느 쪽으로 물이 가는 거죠. 이쪽으로 50개가 물이 넘어오고 이쪽으로 120개가 넘어오고.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느낄까?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몇 개? 70개가 이동하는 줄 모르겠지. 그렇죠? 그러면 가만히 두면 얘가 50개 쪽 120개니까 물이 70개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얘는 물이 어떻게 될까? 점점 좀 많아지는 거예요. 얘는 물이 어떻게 될까? 점점 줄어들겠지. 점점 줄어들어.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쪽 고농도는 물이 계속 많아져. 용지는 그냥인데 물이 점점 많아지게 되니까 얘는 농도가 어떻게 될까? 낮아질 것이고 얘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 농도가 높아지게 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될까? 양쪽 농도가 같아지게 돼. 그치? 그래서 내가 이 상수 현상을 물의 확산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쪽 고농도 쪽은 물이 조금밖에 없어요. 여기 물이 많아. 그러니까 물이 많은 쪽에서 물이 적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의 확산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일반적인 확산과 차이점은 일반적 확산은 용질 입자가 이동하는데 얘는 뭐가 이동하는 거예요? 용매가 이동하는 거예요.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왜 물이 이동합니까? 이 반투막을 통해서는 물만 통과할 수 있으니까 물이 이동해서 양쪽의 농도의 균형을 맞춰준다. 선생님 근데 진짜 정확하게 막 차이가 0.01이면 정확하게 0.01의 물량만 가는 거예요? 예, 맞아요. 가격 양쪽의 농도가 같아지는 거예요. 같아지죠. 정확하게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똑같게 맞춰지고요. 자, 그래서 양쪽의 요 속도 차이에 의해서 물이 이동할 수 있는데 그럼 물이 한쪽만 가냐? 그렇지 않아. 물이 고에서 저로도 오고 저에서 고로도 오는데 저에서 고로 가는 물의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때는 그 속도 차이만큼 물이 이동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이야기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현상을 삼투 현상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런 현상이 얼마나 잘 일어나냐, 잘 일어나지 않냐를 다른 말로 삼투압이라 표현해요. 삼투압. 삼투압 할 때 압은 뭘까? 압력이야. 그럼 여기서 갑자기 압력이 왜 생기냐면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물 분자들이 막 움직여요. 움직이면서 여기는 반투막을 미는 힘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삼투압이라 표현해요. 물 분자들이 이 벽면을 미는 힘을 삼투압이라 표현해요. 이 물 분자가 벽면을 밀어요. 삼투압이라 표현해요. 그러면 고농도의 삼투압과 저농도의 삼투압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압력이 더 클까? 얘는 물이 50개밖에 없고 얘는 뭐야? 120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이쪽에서 미는 힘이 더 크겠지. 그 미는 힘의 차이에 의해서 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쪽으로 이렇게 물려.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거 바로 삼투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에 물 분자가 이 벽면에 미는 힘의 차이로 우리는 삼투압이라고 부르는데 삼투압을 약자로 파이로 표시해요. 자, 그러면 이 삼투압의 차이에 의해서 물이 이동하게 되는데 물이 잘 이동하려면 양쪽에 삼투압의 차이가 커야 되겠지. 그럼 삼투압의 차이가 크려면
양쪽에 무엇의 차이가 더 커야 될까? 물이야. 물의 양의 차이 크다는 게 결국 뭐야? 용질이 얼마나 많이 섞이냐는 의미하니까 얘는 농도에 비례. 농도. 그래서 양쪽에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삼투압의 차이가 크고 삼투압 현상이 좀 더 잘 벌어지겠지. 네. 그렇죠? 또 이 삼투압은 또 무엇에 비례할까? 또 삼투압은 이 삼투압이 무엇에 의해서 생기냐면 물 분자 가만히 있을까 막 움직일까? 그러니까 움직여요. 끊임없이 입자 운동을 한단 말이야. 근데 입자 운동이 좀 더 활발하다면 삼투압이 어떻게 될까? 더 크게 잘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면 입자의 운동을 좀 더 활발히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온도를 높여줘야 되지. 온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렇게 삼투 현상이 잘 벌어지려면 농도 차이가 크고 그다음에 온도가 높을수록 삼투 현상이 좀 더 잘 벌어져요. 선생님, 이런 삼투 현상의 대표인 예는 뭐가 있어요? 자, 예를 보자. 자, 첫 번째 예, 이런 삼투 현상의 대표인 예가 뭐가 있냐면 식물 뿌리에서의 물흡수가 있어요. 자, 식물 뿌리가 이렇게 있다 치자. 자, 식물 뿌리가 이렇게 있으면 식물 뿌리를 통해서 물을 흡수해요. 물을 흡수하는데 물을 흡수할 때 이 뿌리 안쪽은 고농도야. 바깥이 저농도야. 그래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뭐가 이동하는 거야? 물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이게 바로 삼투 현상이야. 그렇죠? 그래서 얘가 뿌리를 통해서 물을 흡수하는 현상이 바로 삼투 현상인데 이런 삼투 현상이 잘 일어나려면 양쪽의 농도 차이가 좀 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가 많이 내려서 물이 많아. 그럼 이제 농도가 훨씬 낮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 농도 차이에서 물이 더 빨리 이동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온도 높아. 날씨 되게 더워. 그러면 물이 또 어디 잘 이동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삼투 현상이 또 대표 예로 뭐가 있냐면 준수야 이게 뭐지? 에코. 근데 예술작품 무시하는 겁니까? 에코 아니에요? 주머니야. 문어. 나는 문어 노래가 그러지 지금. 그 이게 뭐죠? 돈이마저도 내 예술을 무시합니까? 그 지우. 그 어항. 물고기. 이거지. 그래 배추야. 네. 자, 배추야. 배추인데 왜 김장할 때 배추 절이잖아, 그렇지? 배추 절일 때 이 배추 주변에 뭘 뿌리니? 소금을 뿌려요. 소금을 뿌리게 되면 이 안쪽은 저온도가 되고 바깥쪽이 고온도가 되겠지. 네. 그럼 물이 어느 쪽으로 이동할까? 밖으로 물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배추가 흐물흐물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추 절이다 그러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고온도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 배추 안쪽에 있는 물이 밖으로 빠질 때 이 물이 잘 빠지게 만들고 싶어. 그럼 소금을 저는 더 넣는 농수에 크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늘지못에 배추가 햇빛이 잘 든 곳, 햇빛 햇빛이 잘 든 곳에 서 온도를 높이면 물이 더 잘 빠지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삼투압. 이해되죠? 근데 굳이 소금을 안 써도 그냥 진발 시켜버리면 뭘 준비하시고 썩죠? 그렇죠, 썩겠죠. 아니, 말라 비틀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안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생활시에서 보는 대표적인 삼투 현상입니다. 근데 나무가 있는데 여기다가 나무 주변에다가 비료를 너무 많이 줬어.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원래 이 뿌리 안쪽이 고농도고 바깥쪽이 저농도가 되는데 비료를 너무 많이 주게 되니까 이 안쪽보다도 바깥쪽이 농도가 높아지겠지. 그럼 어떻게 될까? 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이 어떻게 될까? 물이 빠져나가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죽어요. 그래서 눈 오는 날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리게 되면 나무 주변에 염화칼슘 뿌려주게 되면 이 농도의 균형이 뒤집어져요. 그러면 물이 안으로 이 식물이 물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뭐야? 물을 오히려 뱉어내버려요. 그럼 식물이 어떻게 될까? 말라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염화칼슘 뿌리게 되면 식물한테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식물들 있죠? 그 식물 주변에다가 소금을 골고루 뿌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네. 말라 죽습니다. 네, 현우가 눈이 반짝거리죠?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지 막 이러고 있는데 쫓겨납니다. 저희 엄마 식물 안 키워요. 자, 요게 삼투야. 그래서 우리 책 한번 보자. 집에 삼투. 선인장만 많은데. 삼투. 자, 여기 자료 분석 봐봐요. 자료 분석 중간에 자료 분석을 보게 되면 설탕 농도가 낮은 용액과 설탕 농도가 높은 용액을 줬습니다. 사이에 반점을 뒀고요. 그랬더니 저농도 쪽은
수위가 낮아지고요. 고농도 쪽은 수위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왜? 물이 저온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일상생활 속 삼투 예가 있습니다. 배 기저리기, 그 다음에 마른 통을 통에 담아두면 통이 부풀어 오르고요. 그 다음에 시든 채소를 물에 담가두면 다 싱싱해지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삼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봐요. 선생님 그러면 소금 뿌려가지고 일단 소금을 다 뺀 다음에 물에 다시 담아놓으면 예. 다시 싱싱해져요. 예, 그걸 이제 진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시험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물을 너무 많이 넣었을 때 소금을 뿌린 다음에 다시 물에 넣으면 다시 싱싱해져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산수합이 변하는 과정을 이제 실험을 할 건데, 얘는 동물 실험하고, 그 다음에 동물 세포하고 식물 세포를 가지고 실험을 할 거야. 근데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를 실험하는 데 있어서 내가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를 구분해서 그냥 세포 하나 가지 않고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를 구분하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냐면 이 동물 세포는 세포 벽이 없어요. 반면에 식물 세포는 세포 벽이 존재해요. 그래서 딱딱한 세포 벽이 주변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식물 세포가 커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 주의해야 돼. 삼투압에 의해서 세포 벽은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진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저장액이 있고요. 저장액, 그 다음에 등장액, 그 다음에 고장액, 이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단의 뜻은 어렵잖아요. 자, 일단 물을 넣어놨습니다. 용액을 넣었어요. 물을 그릇에 넣어놓고 그다음 물을 넣었어요. 자, 물을 넣은 다음에 여기다 세포를 집어넣었어요. 세포를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 세포질 안쪽의 농도를 기준 잡았을 때, 이 세포질 농도를 기준 잡았을 때 저장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포질이 이 안쪽이 고농도가 되는 거고 바깥이 뭐야? 저농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포질의 농도보다 더 낮았을 때 그걸 저장액이라고 해요. 그럼 등장액은 어떨까? 같은 거. 그 다음에 고장액은 상대로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농도가 되는 거고 고농도가 되겠지. 그렇죠? 참고로 이 세포 안의 농도가 0.9%라고 가정하자. 0.9%라고 가정한다면 저장액이라고 하는 것은 0.09% 정도. 이게 저장액이 되겠죠. 등장액은 0.9% 용액이 되는 거고 고장액은 9% 용액이 되는 거죠. 9% 용액이 고장액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가 첫 번째 실험한 것은 동물 세포를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 속에 집어넣었어. 그때 삼투에 의해서 이 세포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고 볼 거야. 지금 소리 지금 딴짓하고 있는데 진짜 죽습니다. 집중 안 하고. 예, 그럼 안 됩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반성문 쓰고 있는 거죠? 네. 반성문을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글로벌이라고 그러죠? 랑지. 글로벌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네? 글로벌. 반성문? 네. 글로벌 쓴 거잖아요. 글로벌. 자, 네. 형 되게 좋아해. 네, 학교에 써먹으려고 그러지. 네, 나대지 마시고. 자, 봅니다. 자, 친구한테 a lifeless egg를 써. 그럼 급식 혼종이고. 네, 밥 혼자 먹어 그럼. 원래 혼자 먹었어? 자, 보자. 그러면 자, 요 저장이 집어넣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보자. 세포질 안쪽에 고농도고 바깥이 저농도야. 그럼 물이 어느쪽에서 어느쪽으로 갈까? 물이 저에서 고로 이동하겠지, 그렇지? 선생님 그럼 선생님 혼자서 밥 먹었어요? 자, 잠깐만 이거 더 설명하고요. 그러면 물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세포가 되니까 점점 커져요. 세포가 점점 세포가 팽창합니다. 세포가 팽창하다가 나중에 세포가 터져요. 뻥 터지게 됩니다. 이 터짐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용혈현상이라고 해요. 용혈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세포가 결국 뻥 터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액은 어떻게 될까? 등장액은 농도 같으니까 어떻게 될까? 아무런 변화가 없죠. 얘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고장액 보자. 자, 고장액은 저기서 고로 물이 이동하니까 물이 세포 안쪽에서 세포 바깥쪽으로 물이 빠지겠죠. 그래서 이게 세포가 어떻게 될까? 세포가 수축합니다. 쪼그라듭니다.
이 세포가 수축하겠죠. 세포가 물이 빠지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펑가 터질 거고 얘는 세포가 쭈글쭈글쭈글 되죠. 세포가 수축하게 됩니다. 오케이? 됐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저장에서 봤을 때는 물이 안으로 유입됩니다. 물이 안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장액에서는 물이 어떻게 될까? 밖으로 빠지겠지. 얘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결과만 본다면. 근데 이 저장액에서 우리가 결과 봤을 때는 물이 유입된 거지만 물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 있나? 아니지. 물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돼요. 근데 물이 들어간다면서요. 얘는 물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도 있는데 어떤 게 더 속도가 빠른 거예요? 왼쪽. 안으로 들어가는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물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을 것이고 물이 밖으로 빠진 것이 있는데 어떤 게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오른. 밖으로 빠진 것이 빠르니까 우리는 물이 빠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 얘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물이 이동이 없는 건가? 아니지. 물이 들어가는 속도와 빠져나오는 속도가 어떤 거예요? 같은 거야.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안 느껴지는 거죠. 오케이? 그 이해됩니까? 예, 지금 초딩 2명서 지금 전혀 집중 못하고 있는데 일단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빨리빨리 나가야 됩니다. 예. 자, 그릇이 있고요. 그릇이 똑같이 있고 네. 이번에는 식물 세포를 갖고 이야기할 거야. 동물이 아니라 식물 세포를 갖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 똑같이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그릇 준비하고 똑같이 여기는 저장액, 여기는 등장액, 여기는 고장액을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동물 세포 아니 뭐야? 식물 세포를 집어넣을 거야. 식물 세포의 특징은 세포 벽이 있고 안에 세포가 있어요. 세포 벽이 있고 세포가 있고요. 여기에 세포 벽이 있고 세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의 이동은 똑같아요. 여기 저장액이니까 물이 어떻게 될까? 물이 들어갈 거야. 그렇죠? 얘는 물이 변함이 없고 얘는 물이 어떻게 될까? 물이 빠져나오겠죠.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야. 그럼 먼저 이것부터 한번 보자. 얘는 물이 빠져나오게 되니까 세포가 수축해요. 근데 세포 벽은 변함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얘는 세포 벽은 그냥 있고요. 안에 세포질만 쭈글쭈글 해줘요. 그래서 세포벽과 세포막 사이에 빈틈이 생겨요. 이거 좀 어려운 말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원형질 분리라고 해요. 원형질 분리라고 하는 거죠. 원형질 분리. 단어가 좀 어렵죠? 원형질 분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등장액은 아무런 변화가 없겠죠. 변화가 없고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동물세포와 달리 동물세포는 세포 벽이 없기 때문에 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뻥 하고 터지게 됩니다. 터지게 되는데 얘는 세포막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세포벽이 있으면 세포막이 최대한 커져서 세포벽에 딱 달라붙어요. 딱 달라도 더 이상 커지지 않아요. 이 상태가 되게 되는데 이 상태를 바로 뭐라고 할까? 팽윤 상태라고 해요. 이빨이 최대한 커졌을 때 그때를 바로 팽윤이라고 해요. 이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세포가 터지지 않아요. 우리는 물을 먹다가 더 이상 못 먹겠어 안 먹을래 이럴 수 있는데 식물세포는 야 물 먹다 보지 물을 안 먹어 이럴 수 없답니다. 그래서 계속 세포가 커지면 세포가 터져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내가 커지지 않는 팽윤 상태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터지는 사리가 있어요. 이렇게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에서 식물세포는 팽윤이 되는 거고 동물세포는 터지게 되고 그 다음에 동물세포는 세포질이 수축하고 얘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 차이가 바로 세포벽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서 이런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심화가 좀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많이 놓쳤던 친구는 이거 들어도 이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다시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해가 안 된 친구는 내가 앞에 부분을 많이 놓쳐서 그렇구나. 내가 집중 안 했었구나 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자, 심화과정이고요. 자, 이 심화과정은 이거 생명과학 2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생명과학 2에 나와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걸 이해하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놓쳤다? 예. 게임 오브. 끝났어요. 자, 심화과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식물세포를 갖고 실험을 해요. 자, 식물세포를 갖고 실험을 하는데
이 식물세포를 처음에 어디다 집어넣냐면 식물세포를 고장에게 집어넣어요. 고장에. 그럼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겠지? 고장이 일어난 상태에서 이걸 다시 식물세포를 빼낸 다음에 다시 저장액에 집어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 고장의 손에 집어넣었을 때는 물이 어떻게 될까? 물이 밖으로 빠질 거고요. 그 다음에 저장에 옮기게 되면 다시 물이 어떻게 될까? 들어가요. 다시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지. 그렇지? 이때 그 세포에서 감지되는 압력을 한번 다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래프가 이렇게 X축, Y축이 있고요. X축은 부피예요. 세포의 부피를 이야기하는 거고, Y축은 압력입니다. 압력인데, 요게 원래 세포의 상대적 부피 2라고 치자. 원래 세포의 그 1이었었는데 여기 고장에 넣었을 때는 물이 밖으로 빠지니까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겠지? 쭉쭉 해줬단 말이야. 그렇죠? 세포 분리가 매우 작았단 말이야. 쭉. 근데 얘를 저장에 딱 옮겨놓게 되면 부피가 될까? 쭉 커지겠지. 쭉 커진 중이야. 쭉 커진 중이야. 커지는데 그래프 하나 그렸어요. 하나 대고 그래프 하나 그렸죠? 이 그래프가 바로 뭐냐면 이 그래프가 바로 삼투압이에요. 선생님, 저장이 닿게 되면 왜 삼투압이 점점 줄어들어요?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의 농도 차이에 비례하지. 그렇지? 근데 계속 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안쪽과 바깥쪽의 농도 차이가 커질까 농도 차이가 작아질까? 아, 작아지. 커지죠. 지우 여기 봐야지 뭐해? 눈 뜨고 싶고요. 자, 주목. 자, 보자. 물이 계속 유입이 되면 안쪽과 바깥쪽의 농도 차이에 의해서 물이 들어오게 되는데 물이 들어올수록 얘는 농도가 점점 낮아지겠지? 네. 그렇죠? 얘는 농도가 높아진단 말이야. 농도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거야, 좁아지는 거야? 좁아진단 말이야. 농도와 삼투압이 비례하니까 농도 차이가 줄어드니까 삼투압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줄어드는 거야. 이거는 바로 양쪽의 농도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삼투압이 점점 작아진단 말이야. 맞죠? 그리고 세포의 원래 크기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원래대로 됐어. 되는데 계속 물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 세포가 원래 크기를 회복했는데 물이 계속 들어오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세포막이 밖으로 미는 힘이 생겨요. 그 미는 힘을 뭐라고 하냐면 팽압이라고 해요. 밖으로 점점 팽창하니까 세포막을 자꾸 밖으로 민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만요. 이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안쪽으로 들어오는 힘인데 세포가 커지게 되면서 바깥으로 미는 힘이 생겨요. 그 힘을 뭐라고 하냐면 그 힘을 팽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세포가 팽창에 따라서 팽압은 어떻게 될까? 밖으로 미는 힘이 점점 커지겠지. 이 삼투압과 팽압의 방향은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이 삼투압은 물이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힘이고 팽압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바깥쪽으로 미는 힘이라는 거야. 또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면 물은 안으로 이만큼의 힘으로 밀고 들어오고 세포는 팽압의 힘으로 밖으로 민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요것에 차이 나는 것만큼의 힘을 가지고서 물을 흡수할 수 있어. 요것만큼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물을 요만큼 흡수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점점 물이 들어오게 되면 삼투압은 점점 낮아질 것이고 팽압은 어떻게 돼요? 점점 커져요. 그럼 물의 흡수력이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러다가 맨 끝에 가면 만나게 돼요. 지금 여기 봐야지. 만나게 되면 밖으로 팽창하려고 하는 팽압과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삼투압의 크기가 같아지게 돼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가 바로 물의 흡수력인데 이때는 물의 흡수력이 얼마나 되는 거야? 0이 되겠지. 그럼 더 이상 물을 흡수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렇게 물을 더 이상 흡수할 수 없어.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 그럴까? 이 상태를 바로 팽유라고. 팽유. 그래서 이 팽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상태를 물의 흡수력이 0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건 생각가 2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7에 안 나오는데. 자, 그래서 페이지 266페이지 다 설명드렸고요. 자, 밑에 중요 개념 체크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시간 1분 드릴게요. 자, 문제 해결합니다. 근데 왜 물은 화원은 되는데 왜 생원이랑 왜 지구과학 원은 왜 안 돼요? 그럼 쉬워서요. 예.
됐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요식 개념 체크 4번. 확산은 세포막을 전개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일어난다. 맞아, 틀려? 맞죠? 그 다음 산소는 이지질 이중충, 기체니까 장수 확산. 나트륨이온은 담배 통해 확산이니까 촉진 확산. 맞죠? 네. 3번. 식물세포는 세포에 보다 농도가 낮은 용이 있을 때 세포막과 세포들로 분리된다? 아니요. 아니죠. 저다 맞았어요. 예, 그럼 저기 소리에 담았다는 얘기 틀린 사람 없죠? 예, 다 맞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다 됐고요. 그 다음에 267페이지 이거 한번 잠깐 그림만 한번 보고 260페이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자, 세포막이 이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 실험할 수 있는데 여기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 인지질 분자를 형광염료로 전부 다 염색을 해요. 그 다음에 어느 한 부분을 레이저를 가지고 탈색을 시켜요. 그럼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탈색 부분이 다 메꿔져요. 이게 왜 그럴까?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인지질이 가만히 멈춰있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물이 이렇게 있는데 물 요쪽에 다 가지고 떴어요. 그럼 순간적으로 물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떠진 부분이 이게 패인단 말이야. 그렇죠?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메꿔진단 말이야. 왜? 물들이 가만히 고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흘러가기 때문에. 만약에 얼음이 있는데 얼음 한 곳에 구멍을 팠어요. 그렇다고 그 물이 메꿔지나? 안 메꿔져요.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액체 같은 경우는 한 부분을 내가 떠냈을 때 그 부분이 그만 메꿔지는 것은 유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겠죠. 마찬가지로 세포막도 유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에서는 이 쥐세포하고 사람세포가 있는데 각각 서로 다른 형광 물질을 가지고 막단백질을 염색시켰어요. 그 다음에 세포 합쳐봤어. 그랬더니 빨간색과 파란색이 서로 믹스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서로 세포막들이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사람세포, 쥐세포 합치면 뭐가 돼요? 뭐 미키마우스가 되겠죠. 아니요,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포막과 막성 속에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한번 봅시다. 먼저 왼쪽부터 한번 보자. 자, 소포체하고 라이보솜이 있는데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 단백질을 소포체에 담은 다음에 그 작은 주머니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 소낭을 통해서 골치에 가서 철부덕 달라붙어요. 골치를 형성한 다음에 또 필요할 때 이 골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분비송을 만들어서 세포막으로 분비하는 거죠. 오케이? 그렇죠. 그거 설명했고요. 자, 그 다음에 268페이지도 제가 다 설명을 한 부분으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69페이지 숙제를 해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70페이지 있죠? 270페이지 봅니다. 270페이지, 270페이지 보면 요거 제가 설명 다 했죠? 지워 눈게 뜨고요. 다 설명했죠?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271쪽에 보면 세포를 통한 수동성과 능동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능동성이 많이 나오는데 이 능동성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에서 능동성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272페이지부터 숙제를 다 해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 숙제 못합니다. 이제 내신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숙제라고요? 275페이지까지 숙제 다 해오셔야 됩니다. 숙제 못하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6페이지 봅니다. 자, 물질대사 효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질대사 효소. 자, 새로운 챕터가 시작했습니다. 요거 우리가 배운 챕터 하나도 이해 못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예, 집중 안 하면 다 넘어갑니다. 자, 물질대사라고 하는 거 보자. 물질대사. 먼저 단어부터 정리하자. 단어 헷갈리게 되면 어려움을 겪으니까 잘 이해합시다. 자, 물질대사라고 있는데 이 물질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것을 물질대사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우리 몸에서 체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바로 뭐라 불러? 물질대사라고 불러. 그러니까 물질대사는 목적이 바로 뭐야? 우리 몸에서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뭐라 불러?
물질 대사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물질 대사라고 그러는데 물질 갖고 장난치는 거야. 그럼 물질 갖고 장난칠 때 물질 갖고 장난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주 커다란 물질을 작은 물질로 쪼개는 반응이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아주 작은 물질을 모아서 커다란 물질을 만드는 과정,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단어 싸움이라고 그랬어. 이렇게 커다란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유식한 말로 고분자라고 해요. 그럼 허접한 물질 뭐라고 그럴까? 저분자라고 해요. 얘는 저분자가 되는 거고 얘는 고분자가 되는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은 고분자를 저분자 물질 또는 저분자 물질 고분자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고분자를 저분자로 쪼개는 거야 합치는 거야? 쪼개는 거지. 그러니까 쪼개는 거 지금 유식한 말을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분해라고 해요. 그래서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분해하는 반응과 그 다음에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합친다. 합친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합성이라고 해요. 자, 정리하면 우리 몸속에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바로 물질 대사라고 하는데 물질 대사는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쪼개거나 또는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합치거나 두 가지 반응이 있다. 그래서 이름하여서 이 고분자를 저분자로 분해하는 반응을 이화작용이에요. 이화작용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저분자를 고분자로 합치는 반응을 뭐라고 할까? 동화작용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 이화작용, 동화작용, 이화작용, 동화작용. 이화작용 할 때 이자 뭐냐면 이별할 때 이자예요. 그러니까 쪼개다. 하나 합쳐졌다. 쪼개졌어요. 이화작용, 이별하는 거. 그렇죠? 한 덩어리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동화작용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 몸에서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이 일어나는 근본이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 생명활동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생명활동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생명활동을 계속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자 객관식합니다. 물. 1번 돈 2번 꿈과 희망 3번 열정 4번 친구 5번 에너지 1번 돈. 꿈과 희망. 소율이 나대지 마시고요. 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근데 돈으로 에너지를 살 수 있어. 사막 한 군데 떨고 놓고 돈 주면 살 수 있어요? 아니죠. 그렇죠? 꿈과 희망이 있어야 사막에 살면 자,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ATP라고 하는 에너지예요. 이거 제가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 물질사 과정에서 반드시 에너지 추입이 따르게 되는데 이건 지금 상식적인 부분이니까 잘 따라올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집중만 하면 잘 따라올 수 있어요. 지금 현우처럼 이렇게 집중 안 하고 지금 딴지 피고 있으면 뭐 안타깝지만 못 지쳐오겠죠. 자, 고분자와 저분자 봤을 때 어느 쪽에 에너지가 많고 어느 쪽에 에너지가 적을까? 이쪽에 에너지가 많아요. 이쪽은 에너지가 많고요. 이쪽은 에너지가 적어요. 그래서 에너지란 말이 뭐냐고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만약에 한국어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도현이 이게 뭐죠? 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국 그걸 에너지에 있진 않잖아. 이거 읽어봐. force. 뭐라고 써놨어요? 이거 모른다고요? 링크가 너무 연해. 한자. 네, 한문입니다. 한문. 아, 저 한자는 좀 이건 에너지고요. 몰랐죠. 에너지. 소율 이거 뭐야? 아, 까막눈이에요? 아, 예. 준석이 생긴 준수? 진짜 들리면 정말 재미없어. 현우? 네? 한우 아니고 현우? 아, 진짜. 지우? 마음심. 그 기야 기. 기운센 기세 등할 때 기자야. 기. 이게 에너지라는 뜻이야. 기가. 자, 그러면 그래도 있잖아 기를 내뿜는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뭐 기치조가 이런 단어 있잖아. 그렇죠? 근데 에너지 기란 말이야. 그러면
고분자와 저분자 봤을 때 이게 에너지가 많잖아. 그렇지? 그래서 에너지가 있는 거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있다, 기가 있다 그래서 얘는 유기물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는 상대적으로 뭐야? 에너지가 없죠. 그거 뭐야? 무기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화작용은 유기물을 무기물을 분해하는 거야. 얘는 반대로 무기물을 가지고서 유기물을 합성하는 경우로 우리는 동화작용을 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 유기물은 에너지가 많고 에너지가 적어요. 그럼 이 반응에서 에너지가 남을까 에너지가 부족할까? 이 이화작용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남을까 부족할까? 남아요. 남겠지. 남는 것만큼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 빠져나가 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에너지가 부족하죠? 부족한 것만큼 어떻게 될까?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다른 말로 열이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열. 그래서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밖으로 내뿜게 되니까 이런 반응을 뭐라고 하냐면 화학적으로 보면 얘를 발열 반응이라고 해요. 열 발열 반응이라고 해요. 그럼 반대로 동화작용할 때는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가겠지. 얘는 무슨 반응입니까? 흡열 반응이에요. 열을 흡수하니까 흡열 반응. 연. 흡열 반응이에요. 흡열 반응. 그래서 이렇게 동화작용,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크냐 작냐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야. 물질이 큰 물질에서 작은 물질 쪼개지는 거야. 작은 물질이 큰 물질 합쳐지는 거야.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를 동화작용, 이화작용이라고 부르고요. 이 동화작용,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크기를 갖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동화작용, 이화작용을 합쳐서 물질 대사라고 불러요. 반면에 흡열 반응,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에너지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이 얘기를 에너지 대사라고 해요. 그 다음에 물질 대사와 에너지 대사가 뭐야? 같은 거야. 같은 거. 그래서 물질 대사 반응에서 소율, 너 집중 안 하고 저기서 딴짓 할래 진짜. 마지막 경고입니다. 엄마한테 전화합니다. 그러다가. 예. 그러다 나중에 받자고 붙이고 오죠. 예. 소율한테 끌려가고. 예. 집중합니다. 엠버, 로이 또 자, 하면 뭐였지? 물질 대사와 에너지 대사가 있는데 둘 다 똑같은 거야. 차이점이 있다면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야. 물질 대사는 물질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야. 커, 작어, 커 이거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합성하냐 분야를 보고 발열 흡열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들어가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화작용이 뭐 발열 반응이고 동화작용이 뭐 흡열 반응이야. 결국은 이 두 가지가 어떤 말이야? 같은 말이야.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렇게 이화작용, 동화작용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화작용과 동화작용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보고 싶어요. 자 예를 한번 보자. 먼저 이화작용의 동화작용의 예를 한번 보자. 자 생명체 내 몸에 들어가는 동화작용 우리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동화작용의 대표 예로서는 광합성이 있어요. 광합성 있어요. 광합성 한번 볼까? 이산화탄소하고 물 같은 무기물을 이용해서 C6H12O6 불구수 포당을 만들어요. 얘가 바로 동화작용이야. 아주 허접한 거 갖고 뭘 만들었어? 포당을 만들었죠. 그치? 그때는 에너지가 흡수될까 에너지가 방출될까? 에너지가 흡수되는 거겠죠. 그치? 그때 무슨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비대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비대에너지가. 그쵸? 흡열 반응이죠. 흡열 반응이죠. 반대로 이화작용의 예를 한번 보자. 자, 이화작용의 예는 뭐가 있냐면 세포 호흡이 있어요. 세포 호흡인데 세포 호흡은 반대로 C6H12O6 유기물을 산소를 이용해서 빠샤하고 분해시켜 버린다. 그러면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쪼개진다. 그러면 얘는 반응물과 생성물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에 에너지가 더 많은 거야? 이쪽에 에너지가 더 많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됐다? 앞으로 빠져나오는 거야. 이때 어떤 에너지가 빠져나오면 우리 생명체에서 쓸 수 있는 ATP 형태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광합성은 동화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포는 뭐야? 이화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에너지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안으로 흡수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흡열 반응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에너지가 방금 압수되니까 무슨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물질이 합쳐지냐 쪼개지냐의 관점을 봤을 때 동화작용, 이화작용 이 둘을 합쳐서 뭐라 불러?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물질 대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들어가 나와 이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것을 바로 에너지 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지금 책이 여기 나와 있는데 페이지 276페이지 보면 물질 대사에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 동화적인 이화적은 안 나온다만 물질 대사가 무엇이다라고 하면서 나오죠. 근데 이런 화학 반응이 몸 속에서 일어났을 때와 몸 바깥에서 일어났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한번 그 예를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C6H12O6 포당 있는데 포당을 산소와 결합시켜서 이걸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반응은 이화작용이죠? 발열 반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포당이 산소와 결합해서 CO2와 H2로 분해되는 반응은 우리 몸 속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몸 바깥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몸 바깥에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몸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뭐냐면 포당을 내가 먹는 거야. 내 몸에서 분해되는 거죠. 마이토콘드리아 속에서 분해되는 거죠. 그래서 체내내 일어나지. 우리 몸 속에서 일어나는 거고 몸 바깥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 포당을 갖고 온 다음에 여기다 라이터 불로 지져요. 그럼 포당이 불에 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역시 포당이 이 반응과 똑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몸 속에서 포당이 산소 결합해서 분해되는 것을 우리는 세포 호흡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몸 바깥에서 내가 포당이 CO2와 S로 분해되는 과정을 바로 포당의 연소 반응이라고 합니다. 포당의 연소 반응. 그렇지만 일어나는 장소는 다르지만 반응 자체는 어떻다? 똑같다. 그럼 100% 똑같냐? 아니요. 똑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것과 다른 것의 차이를 한번 볼 거야. 일단 첫 번째 차이점은 얘는 몸 속에서 일어나는데 몸 속에서도 특히 마이토콘드리아 속에서 일어납니다. 많은데 여기서 에너지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발열 반응입니다. 첫 번째 차이점 바로 뭐냐면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내 손에 포당이 있다 치자. 자, 포당이 있고요. 온도에 산소가 있어. 그러면 이 포당을 산소와 결합시키기 위해서 내가 포당을 열심히 흔들어서 산소와 막 만나겠어. 그렇다고 해서 이 포당이 저절로 불이 붙을까? 안 붙겠죠. 그렇죠? 이 포당에 불이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라이터를 꺼내서 라이터 불을 붙여줘야지 여기 불이 붙겠지. 그렇죠? 아무리 내가 공기 중에 산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휘저어봤자 이 포당에 불이 붙진 않아요.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저절로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반드시 얼마만큼의 일정 부분의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가야 돼. 예를 든다면 이런 물질 있다 치자. 여기에 근데 온도를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자, 여기에 이런 물질 있다 치자. 이런 물질 있어요. 이런 물질이 있는데 요 물질을 가지고 요렇게 바꿀 거야. 그럼 준수야. 이 반응물을 이러한 생성물을 바꾸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 얘네를 이렇게 바꿀 거야. 화이트, 블랙을 화이트, 블랙으로 바꿀 거야.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먼저. 도윤, 제일 먼저 뭔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떤 일이 먼저 벌어져야 될까? 소율, 예, 식당하고 정신없죠, 쟤는? 지금 어떤 일 먼저 해야 될까? 옮겨. 뭘 옮겨? 블랙. 어? 예, 물론 기대는 하지 않겠다면 현우? 결합을 해가지고 나눠야 되죠. 결합을 해야 될까? 결합을 끊어야 될까? 끝나. 그렇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거를 잘라야 된다. 그렇죠? 이걸 잘라내면 얘네가 낱개로 존재하겠지? 이렇게 낱개로 존재하는 상태로 될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이렇게 결합을 형성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를 결합을 끊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뭐가 필요해? 저절로 끊어지나? 에너지가 필요해. 그 에너지,
이만큼의 이걸 끊어내야지 기본적으로 얘가 되고 이렇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잘라낼 수 있을 만큼 에너지 기본적으로 공급돼야 돼요. 안 그러면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화학 반응에 필요한 최선의 에너지가 우선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에너지를 뭐라고 하냐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요. 기억해야 돼요.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활성화 에너지 뭐입니까? 우리말로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르고 이 활성화 에너지는 화학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 화학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 그래서 이 화학 반응에 필요한 최선 에너지인 활성화 에너지가 우선 공급이 돼야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공급이 안 되면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내 손에 포당이 있는데 분명히 내 손에 포당도 있고 공기 중에 산소도 있는데 내가 포당을 공기 중에 아무리 휘저어봤자 이것이 CO2가 X로 분해되지 않아요. 무엇이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활성화 에너지 공급하기 위해서 내가 라이터를 통해서 불을 붙여준다. 이것이 활성화 에너지가 되면서 이게 불타면서 CO2X로 분해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화학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하다.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한데 몸 바깥에서 포당이 불타기 위해서 활성화 에너지가 얼마 정도 필요하냐면 약 400도 정도가 필요해요. 400도 정도. 그래서 내가 라이터 불 꺼내서 불을 붙여주는 거지. 그런데 내 몸속에서 포당이 분해될 때는 내 몸속에 라이터가 있어서 400도 정도 열을 가해줄까? 다 죽죠. 그렇죠? 다시 근데 내 몸속에서는 이렇게 400도 그러면 이제 그만 계속 지금 수업 시간 내내 지금 딴짓거리 하고 있어요. 지금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초딩 6학년들 2명서 아예 그냥 뭐 수업 시간에 아예 그냥 뭐 아예 관심이 없고 그냥 딴짓거리 하고 듣고 있어요. 있어요.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네, 다 찍혀 있고요. 네, 다 찍혔습니다. 지금 앞으로 찍는 거 맞죠? 뒤로 찍고 있습니다. 너 찍고 있어요 지금. 네, 다 찍고 있습니다. 저 듣고 자, 그럼 핑계잖아요, 그렇죠? 솔직하게 집중 안 하고 있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해야지. 그걸 집중했다고 계속 발뺌만 한다고 해서 그게 뭐 달라진 건 없잖아요, 그렇죠? 자, 활성화 에너지 400도 정도 필요한데 내 몸속에서는 활성화 에너지 400도 정도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포단이 분해됐냐면 우리 몸속에서는 이 활성화 에너지가 36.5도 C 정도의 에너지만 되면 이 반응이 일어나요. 이 반응. 그러면 원래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선 400도 정도의 열을 가해줘야지 옷이 끊어져갖고 슉 하고 쉽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 몸에서는 36.5도 C에서도 이게 끊어지면서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가 매우 작은 상태에서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뭔가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우리 몸속에서는.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서 반응이 잘 일어나게끔 도와주고 다시 한번 기억하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서 반응이 잘 일어나게끔 도와주는 누군가 있는데 그놈이 누구냐 바로 효소. 우리 몸속에는 효소가 존재해서 이 효소가 활성화를 낮춰서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나 우리 몸 바깥에서는 바로 효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활성 에너지가 400도만큼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몸속에서는 효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활성 에너지가 매우 낮은 상태에서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얘기야.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 치자. 이쪽이 에너지야. 이쪽이 에너지고 여기가 반응이라 가정하자. 그러면 반응물이 있고 여기가 반응물이야. 여기가 생성물이 있어. 만약 이 반응이 그냥 이렇게 일어난다면 지구상에 반응물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 반응이 저절로 일어난다. 그럼 포단이나 물질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냥 저절로 막 CO2X로 보내되니까. 근데 참 자연스럽게도 이 반응이 일어나려면 이만큼의 언덕을 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상태도 그냥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떨어져 생성이 돼요. 그러면 이 반응이 생성물로 되려면 이만큼의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반응이 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반응에 필요한 이 언덕, 이 에너지를 바로 뭐라 불러? 이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몸 바깥에서 진행될 때는 이 활성화 에너지가 약 400도 정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지. 근데 우리 몸속에서 진행될 때는 똑같은 반응인데
여기가 반응물이고 생성물인데 이거만큼 높지 않고 요만큼만 높아져도 반응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공간이 됩니다. 활성에는 에너지가 400동안이 활성화 에너지가 36.5도씨에서 이 반응을 할 수 있게 그럼 잘 도와주는 누군가가 존재해. 그 물체 이름을 말하는 거야. 효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효소 중에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배운 효소 어떤 효소가 있죠? 소와 효소가 있어요. 자, 효와 소화효소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밥 한 공기에 있다 진짜. 이 밥 한 공기를 바깥에 휙 던져놨어요. 방 구석에 하나 휙 더 던져놨어. 그래서 완벽하게 분해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한 2달 걸립니다. 최소 2달. 2달 걸리게 되면 그 밥이 다 없어져요. 다 분해돼요. 몸 바깥에서. 근데 내가 밥 먹었어. 그럼 그 밥이 다 분해되는데 걸린 시간이 하루밖에 안 걸려요. 그렇죠? 훨씬 더 반응이 빠르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 몸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효소가 있기 때문에. 소화효소. 오케이? 지금 소율이는 벌써 그래서 나한테 텔레파시 시간 다 됐는데 어쩔 TV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소율이 다음 시간부터 집중해야 된다. 집중 못하면 계속 떨어지게 된다. 이 수업이 의미가 없어져요. 큰일 납니다. 현우 집중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부터는 아주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수업 전체 봤을 때 소율이하고 현우는 수업 전혀 집중 못했고요. 그다음에 준수 필기도 하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우는 원래 집중 잘하고요. 도인이는 중간에 잘하다가 깜빡하다, 잘하다가 깜빡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계속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공부는 참는 겁니다. 저게 뭡니까?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끝까지 꼭 숙제 해보셔야 됩니다.